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죠. 이미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현재 이회로 한정된 계약갱신 청구권을 무제한 쓸 수 있게 한다거나 또는 임차보증금을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 지방세, 체납액을 더한 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 보증금의 한도를 정하겠다. 적정전세가를 정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언뜻 듣기에도 좀 강력해 보이는 법안들이죠.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저희 의견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 이게 제일 강력한데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사실 우리는 이걸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언제냐? 문재인 정부 때죠. 2017년 12.13 대책 나왔었는데 이때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고 해서 임대사업자 활성화 정책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무슨 정책이냐 보게 되면은 이제 임대사업을 가입하면 혜택을 주었는데요. 8년 임대 등록하고 이제 8년 동안 임대사업자를 유지만 하면은 뭐 소득세도 깎아주고 뭐 양도세도 뭐 안 내게 해주고 또 종부세도 안 내게 뭐 아주 혜택들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사업자 가입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죠. 아까 2017년 12.13 대책이 나오고 나서 2018, 2019, 2020, 2021년 보시면은 임대사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뭐 4만 명에서 10배가 늘었어요. 43만, 47만 이게까지 늘었습니다. 이때 부동산 투자자들, 특히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수 엄청 늘려가면서 임대사업자 많이 가입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장이 어땠냐 말씀드려보면은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급감을 했죠. 임대사업자 가입하면 8년 동안 못 파니까 임대사업자 등록된 매매 물건들은 급감을 하고 또 전월세 같은 경우도 임대료 증가 상한이 매년 5%씩 밖에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가 들어가 살고 있는 집에 전세가나 월세가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가 안 나가려고 하겠죠. 그럼 전월세 매물도 잠기고, 그러니까 수요는 그대로인데 매물은 급감을 하니까 전세가도 폭등세, 매매가도 폭등세를 더 강하게 불러왔다. 그런 시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효가 되면 전 비슷한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세, 월세, 매물 감소할 거예요. 왜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 전세, 월세 한번 주게 되면은 세입자들이 무제한으로 아까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처럼 무제한으로 갱신 청구를 쓰게 되면은 전월세를 다시 낼 수도 없어, 시세대로. 그리고 매매도 팔기도 어려워, 세입자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 아닌 상황이 오는 걸 막기 위해서 매물이 줄어들 거예요. 근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제한으로 발효가 되면은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 있어요. 저는 주택 공실까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뭔 소리냐? 계약갱신 청구권이 무제한으로 되는 게 주택 공실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말씀드려보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임대를 주면은 집을 못 팔잖아요. 또 시세대로 마음대로 올릴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은 일부러 비워둘 수 있다, 일부러 공실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주택 멸실 효과를 불러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집은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두면서 주택시장의 공급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투자자들 꽤 많을 수 있습니다. 주택 공실률이 갑자기 뭐 10%, 15%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에 이렇게 되면 집은 남아도는데 전월세 값이 폭등을 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집값도 폭등할 확률이 높겠죠. 저희는 이 정책 통과되고 몇 년 안 있으면 시장 왜곡으로 인한 가격 폭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무제한 갱신 청구권, 이 법안 그대로 통과될 거냐 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 같다 라고 봅니다. 이 민주당 내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무제한 갱신 청구권이나 아니면 전세가를 뭐 정부가 정한다, 요거는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의 세기가 좀 강하잖아요. 이건 100% 동의할 만한 법안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좀 강도 조정을 통해서 예를 들어 지금 임대차보호법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게 되면은 계약기간 2년에 2+2로 해가지고 2년 더 살 수 있게 세입자들에게 보호를 해준다라면은 뭐 3+3로 3년 계약기간으로 늘리고 또 3년 정도 더 살 수 있게끔 해주는 정도의 강도로 조정을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합니다. 또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이번 주택임대차 법률 개정안 보게 되면은 전세 사기 보호 법안, 좀 민생에 필요한 법안도 많습니다. 저 이런 것들은 다 동의해요. 뭐 예를 들어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은 그 즉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한다거나
아니면은 계약기간 만료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미반환했을 때 이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를 임대인이 낸다라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전세 사기를 막고 또 임차인들을 좀 보호하는 법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확률적으로 아까 말씀해드렸던 무제한 갱신 청구나 적정 전세 가격을 정부가 지정하는 그 정도의 법률로 확정이 된다. 요거는 좀 어려울 거라 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정말 혼란해졌죠.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에 따른 해법은 저희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계속 시장 주시하면서 또 새로운 법안 또는 새로운 시장 상황 변수가 생기면은 계속해서 유튜브로 공유해 드릴 테니까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많이 해주시고 부동산 관련 새로운 정보들 계속해서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홈즈의 이종호 대표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